자, 안녕하세요. 집합공부의 갓코치입니다. 자, 교시험 대비 교과서 본문 독해 영어 이천재 이재영. 자, 이번 시간에는 6과의 본문이죠. 본문 2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죠. 대통령의 연설문이니까요. 다소 무거운 문장들이 많이 등장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여러분 이 시제라고 하는 것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뭐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분이 나오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장을 봅시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의 내용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그 과거에 그 뭐냐 원주민들에게 좀 잘못했던 그런 이제 과거를 이제 좀 뉘우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해서 이제 그것에 대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부와 이제 그 뭐냐 정착민들이 행했던 일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하는 이제 그런 대목이 나왔었죠. 자, 그것에 이어지는 내용인데, 자, some have asked why apologies라고 돼 있죠. Why apology라고 돼 있죠. 몇몇 사람들이 이제 물었다. 왜 사과를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가 되겠죠. 왜 사과를 하지?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let me begin to answer by telling the parliament just a little of one person's story라고 돼 있죠. 자, let me begin이라고 돼 있죠. 자, 이 let me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let me 해놓고 이제 동사 원형이 오겠죠. 당연히요. 동사 원형. let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그 사역동사 3인방 중에 하나가 되겠죠. let의 가장 기본적인 이미지와 의미는 이제 무엇을 허락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무엇을 허락하다라는 얘기인데, 이것을 여러분 이제 해석을 하실 때는 이제 허락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은 해석이 되게 부자연스러워지게 되겠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제 내가 뭐뭐 하겠다라고 하는, 내가 이 동사 원형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목적격 보호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 제공의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우리가 제가 뭘 도와드릴게요 라고 할 때 let me help you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이제 그건 이제 제공의 의미 되겠죠. 제한 제공의 의미 되겠죠. 그리고 심지어 얘는 경우에 따라서 요청도 가능해요. 그때는 언제나 이 동사 원형의 의미에 따라서 이제 이 제한 제공 요청의 의미 이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요청의 의미는 뭘까요? 그렇죠. Let me know라고 하면 나에게 알려주세요라는 뜻이 되겠죠. 그건 이제 나에게 뭔가를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요청의 의미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let me 해놓고 이제 이 동사 원형, 다시 말하면 이런 스타일의 표현은 제한 제공 요청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죠. 자, let me begin to answer 되겠죠. 즉 다시 말하면 이제 대답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대답하겠습니다. 어떻게 함으로써요? 이제 이렇게 뭐에 대해서 대답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왜 사과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한다? By telling, 이야기함으로써라는 얘기가 되겠죠. 어디에다가 무엇을? The Parliament 하면 의회가 되겠죠. 의회에다가 just a little of one person's story 되겠죠.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라는 얘기 되겠죠.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겠다라는 얘기 되겠죠. 그럼 당연히 요게 간접 목적어 just부터가 뒤쪽이 요게 이제 직접 목적어가 되겠죠. tell은 대표적인 사형식 동사 중에 하나가 되겠죠. 뭐뭐에게 뭐뭐를 말해주다 이렇게 되겠죠. 자, Nana Nungala Fejo was born in the late 1920s. 이 나나 눈갈라 페조라고 하는 사람, 이게 사람의 이름이 되겠죠. 원주민들의 이름이니까 다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서양인들의 이제 이름하고 좀 약간 다르겠죠. was born, 태어났어요. in the late 1920s, 1920년대 후반에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she remembers her earliest childhood days living with her family and her community in a bush camp가 되겠죠. 자, 여러분 이 문장의 별표를 좀 쳐봅시다. 이 문장이 상당히 독특한 문장인데, 잘 봅시다. She remembers라고 해서 일단은 지금 이 나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런 사람이 이제 이런 거를 뭐 하고 있다, 이런 걸 했다, 뭐 아니면 뭐 이러하다라고 하는, 여기는 거는 지금 보편적인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일반적인 사실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일반적인 사실. 설이 아니라 사실이죠.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시제를 사용하는 이제 몇 가지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긴 지금 이제 단순 현재라고 하는 걸 쓰고 있게 되겠죠. 단순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언제다? 그렇죠. 이런 일반적인 사실을 언급을 하고자 할 때 단순 현재 시제를 쓴다는 얘기예요. 가장 여러분들이 이런 스타일의 문장을 어디서 제일 많이 찾아보실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각종 예를 뭐 쉽게 말하면 뭐 전자제품 같은 거 샀다고 쳐보도록 하죠. 전자제품 안은 당연히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게 있죠. 뭐 누르면 이런 거 되고요. 뭐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요. 뭐 이렇게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뭐 등등등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제품에 관련된 보편적인 일반적인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그런 게 바로 단순 현재 시제의 가장 기본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도 이 여자가 지금 이 눈갈라라고 하는 이제 나나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한 그냥 알려져 있는 보편적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이 과거 어떻게 보면은 1920년대 태어난 사람이고 뭐 후반에 태어난 사람이고 이 사람에 대한 옛날 얘기를 해주는 것 같은데 옛날에 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것 같은데 왜 과거 시를 안 썼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알려져 있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단순 현재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은 이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Her earliest childhood days 해놓고 여기 지금 living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가 하나 툭 튀어나와 있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은 이 부분을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사가 있고 그 뒤쪽에 이제 분사가 있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이 분사가 명사를 수식을 해주는 건 매우 당연한 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명사가 보통 이 분사의 행위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아셔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 이 분사가 하는 역할은 형용사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이 분사가 다시 말하면은 앞에 있는 것이 이제 분사 행위 주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기회에 좀 알아두셔야지만 돼요. 이 문장이 아마 제가 여러 가지 교과서 강의라든가 기타 이제 여러분 이제 교육과정 안에 있는 이제 여러 지문들을 강의를 할 때 가장 처음 등장하는 스타일의 문장인데 상당히 되게 되게 잘 쓴 문장입니다. 무슨 잘 쓴 문장이라기보다는 좀 여러 가지 문법을 공부하기 되게 좋은 형태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분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동사적 성질이 있죠. 분사라고 하는 건 동사에서 다시 동사에서 갈라서서 나온 애니까 그렇죠. 동사 원형에 이제 ing를 붙이거나 아니면 동사 이제 끝에다가 이제 ed나 en이나 여러 가지 불규칙 형태로서 이제 어미가 변하면서 이제 과거 분사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 동사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이것의 행위의 주체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의식을 해주셔야지만 돼요. 아시겠죠? 근데 잘 보시면요. 그녀는 기억을 해요. Her earliest childhood days가 되겠죠. 그 유년기 초기의 시기를 기억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 유년기 초기의 시기가 어떻다는 얘기가 되겠죠. Living with 누구랑 같이 살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Her family and her community in a bush camp가 되겠죠. 수풀이 아영장에서 그녀의 가정과 이제 그의 가족과 이제 그 마을 사람들과 같이 살았던 그러한 어린 시절을 기억을 한다라는 얘기가 어린 시절을 기억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문장의 내용을 잘 보시면은 이 여자의 어린 시절이 뭔가를 살았다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 여자가 어린 시절을 사는 거지 어린 시절이 뭐 누구와 뭐를 살다 이건 뭐 완전히 말 자체가 안 돼 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living이라고 하는 말의 주체는 다시 말하면은 바로 앞에 있는 이 보통 일반적으로 수식받는 명사가 분사의 행위의 주체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긴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living의 주체는 요 앞에 있는 she가 이제 뭐다? 그렇죠? 행위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부분은 her earliest childhood days라고 해서 요건 지금 시간 명사지 않습니까? 시간 명사구가 되겠죠. 엄밀히 따지면요. 이 시간 명사구를 뒤쪽에서 원래 뭐로 수식해 주는 것이냐? When she was living이라고 해야 되겠죠. 어디 갔냐? 지우개. 봅시다. When she was living. 아이고, ing죠. Living with her family 등등등등이 나오게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이러한 관계부사절로 지금 얘를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Her earliest childhood days라고 하는 말을. 그런데 이 부분 통째가 그냥 뭐라는 얘기가 되겠죠? 생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왜 생략이 돼버렸느냐? 관계되면 관계부사는 기본적으로 언제든지 생략이 가능해요. 그리고 she라고 하는 것도 지금 정황상 뭐라는 얘기가 되지? 이 living의 주체가 정황상 she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전제 하에 이것도 생략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이 얘는 이제 관계부사절
이 관계 부사절의 품사적인 기능이 뭐가 되겠죠? 형용사적 기능이 되겠죠. 그렇죠? 명사를 수식을 해주니까 시간적인 명사들을 시간의 의미를 갖는 명사들을 수식을 해주는 거니까 어쨌든 명사를 수식을 하는 것이니까 형용사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분사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무슨 품사의 기능을 하죠? 그렇죠? 형용사의 기능을 하죠. 다시 말하면 이게 똑같은 품사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똑같은 품사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living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로만 표현이 가능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때문에 이거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제대로 해서 이제 그 생략된 관계부사를 좀 제대로 살려서 해석을 한다면은 그녀는 자기 뭐라는 얘기가 되겠죠? 부시 캠프에서 가족과 이제 그 마을 사람들과 이제 그녀가 같이 살았던 그 어린 시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죠? 중요한 거 부분이니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she remembers the love, warmth, and happiness of those days long ago, including traditional dancing around the campfire at night. 자, she loves 이 여자는 또 뭘 기억하고 있냐면요, 사랑과 따뜻함 그리고 행복감을 기억한다는 얘기죠. 무엇의 사랑과 따뜻함과 행복감이요? Those days 그날에라는 얘기죠. 그러한 시절에라는 얘기죠. 여기서는 those days는 시절이라는 의미로 해석하셔야 돼요. long ago니까 요를 이제 이 those days를 뒤에서 수식해주고 있는 형용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래전 그 시절의 라는 얘기죠. 오래전 그 시절의 그런 사랑과 따뜻함과 행복감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뭐를 포함해서요? 라는 얘기죠. 이 including 여러분 얘는 무조건 순수 전치사예요. 아시겠죠? 이거를 현재 분사, 다시 말하면 분사 구문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including은 여긴 분사가 아니라 전치사예요. 이건 사전에도 전치사로 등재가 돼 있는 단어예요. 아시겠죠? 뭐를 포함해서 traditional dancing around the campfire at night 되겠죠. traditional dancing이라도 있으니까 이게 전치사니까 이게 dancing은 여러분 이거 당연히 뭐가 되겠죠? 일반 명사입니다. 아시겠죠? 또 이게 동명사가 아니고 일반 명사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traditional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붙어 있게 되겠죠. 그렇죠? 형용사가 수식하는 것이 일반 명사입니다. 동명사는 여러분 부사의 수식을 받습니다. 아시겠죠? 절대 동명사는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럼 선생님 이거 ing로 써져 있는 건데 왜 그럼 이렇게 ing로 써져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을 텐데 ing형 명사라고 하는 것들이 따로 있어요. 아예 그냥 태생 자체가 생김새가 그냥 ing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몇 개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traditional dancing. 여러분 대표적으로 ing형 명사가 뭐 있을까요? 그렇죠. building 생각하시면 되죠. 그거 ing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building, advertising 이런 것들 다 ing형 명사예요. 기본적으로는요. 이렇게 돼 있죠. 이 무슨 얘기냐? 이 campfire at night. 밤에 캠프파이어 불 주변에서 그런 이 전통 무용, 전통 춤을 추던 것을 포함한 그런 예전의 오랜 시절, 그냥 오래전 그 시절의 뭐란 얘기죠? 따뜻함과 뭐 사랑과 뭐 이런 행복감을 기억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옛날 좋은 시절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자, in 1932, when she was 4, she remembers the coming of the welfare man. 이라고 되어 있죠. 1932년. 근데 언제냐면 그게 언제다? When she was 4. 그 여자가 이제 4살이었었던 1932년에 그녀는 또 뭘 기억하고 있냐면요. The coming이라는 얘기는 이것도 이제 일반 명사예요. 그렇죠? 여기 정관사가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coming이 일반 명사라는 얘기가 되겠죠. 동명사는 절대 앞에 관사라는 걸 쓸 수 자체가 없어요. 아시겠죠? 관사는 어디에만 쓰는 거다? 일반 명사에다가만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coming of the welfare man. welfareman은 복지부 사람이란 얘기가 되겠죠. 이제 복지부 사람들이 온 것을 기억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제 잘 보세요. 근데 이 뒷부분의 시제도 여러분 좀 잘 기억을 하세요. 잘 좀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 이 정황상 이렇게 쓰는 시제라는 얘기입니다. Her family had feared that day and had dug holes in the riverbank where the children could run and hide. 되겠죠. 이제 그녀의 가족들은요, had feared that day 그날을 두려워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날을 두려워하여서 had dug holes가 되겠죠. 구멍을 팠다는 얘기죠. 어디에다가 강둑에다가 강둑에다 구멍을 팠는데 근데 여기가 어디란 얘기가 되겠죠? Where children could run and hide가 되겠죠. 아이들이 뛰어가서 아이들이 달려가서 숨을 수 있는 그러한 뭐라는 얘기죠? 강둑에다가 구멍을 팠다는 얘기가 되죠. 여기서 where가 수식을 해주는 것은 이 홀스를 수식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복지부 사람들이 와가지고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잘 보시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오는 것을 두려워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먼저 이런 이 날을 두려워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언제 온다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는 것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먼저였었겠죠. 그리고 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구멍을 미리 파놨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오기 전에 행해졌던 동작들 두 개가 있게 되겠죠. 아, 이 사람들이 이제 이날에 올 거야 라고 하는 거랑 와서 벌벌벌 떨고 있는 거랑, 그러면 이제 빨리 우리 이 사람들 이제 오기 전에 구멍 파놔야겠구나, 애들 숨기려고. 그래서 이제 구멍 파는 head duck이라고 하는 요 두 가지 시제가 전부 다 요 두 가지 동작이 지금 전부 다 뭐로 쓰인 거다? 그래서 과거 완료로 쓰인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시제 같은 걸로 사실상 여러분들에게 시험 문제를 내기에 가장 편한 게 이 내신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모의고사 형태나 심지어 수능에서는 아예 시제 관련된 문제를 최초 1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아시겠죠? 왜냐, 이건 논란이 상당히 많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맞출 수도 없는 문제, 여러분이 맞출 수도 없어요. 아쉽게도요. 아시겠죠? 시제는 상당히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수능 시험이 뭐 수능의 어법 문제가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필요로 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한테는 땡큐죠. 수능이 예를 들어 시제 문제 나온다 치면요, 장담하건대 맞출 사람이 없어요. 그냥 이거는 진짜 다시 얘기하면 운 좋아서 때려 맞추든가, 아니면 뭐 이제 1등급을 밥 먹지 않은 그런 친구들 이외에는 그냥 못 맞춘다라고 보셔야지 봐야 돼요. 어쨌든 그 정도로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what her family had not expected was that the welfare man did not come alone 이 되겠죠. 자, 이건 이제 주어로 사용된 명사절이 되겠죠. 그렇죠. 주어로 사용된 명사절이 되겠죠. 자, what her family had not expected 되겠죠. 그 가족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이란 얘기가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예상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걸 미리 예상을 하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황상 얘도 과거 완료 시를 써준 거가 되겠죠. 그렇죠. 또 당연히 what은 여러분 항상 불완전한 문장을 읽게 되죠. expect의 목적어가 비어 있는 문장이 되겠죠. 즉 그녀의 이제 가족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뭐였냐면요, that 이하였어요. The white welfare man, 그 백인 복지부 사람들은 did not come alone, 혼자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뭘 가져왔을까요? They brought a truck, two white men, and an aboriginal stockman on horseback with a whip이라고 돼 있죠. 다시 말하면 이제 그 트럭 한 대하고 이제 백인 두 명하고 거기 원주민인데 어떤 원주민이냐면요, on a horseback. 이제 on horseback이라는 얘기는 말 등 위에, 즉 말을 탔다는 얘기가 돼요. 말을 타고 이제 with a whip, 이제 한 손에 채찍을 들고 있는 그런 원주민 한 사람을 같이 데리고 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The keys were found. 이제 아이들이 발견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They ran이라는 얘기죠. 아들이 발견되어서 걔네들이 이제 도망을 쳤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 애들을 잡으러 왔나 보죠. 근데 아이들이 이제 도망을 갔는데 어떻게 도망을 갔냐, 뭐 하면서 도망을 갔냐면요, screaming for their mothers, but they could not get away. 그렇죠. 엄마를 말 그대로 부르짖으면서, 그래서 엄마 하고 이게 뛰어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제 이 사람들이 잡으러 온 걸 알고 이제 발각됐으니까. 하지만 they could not get away. get away는 이제 달아나다, 도망치다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달아날 수 없었다, 빠져나올 수 없었다는 얘기죠. 하지만 붙잡혔다는 얘기가 되겠죠. They were piled onto the back of the truck. 자, 파일이라고 하는 이제 말은 이제 명사도 되고 동사도 돼요. 대충 아무렇게나 이렇게 마구잡이로 쌓아놓은 것을 이렇게 파일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저 포개가지고 무슨 짐짝처럼 그냥 이렇게 무슨 나무떼기나 뭐 이런 거 그냥 물건 실듯이 대충 아무렇게나 그냥 포개서 실어버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They were piled onto the back of the truck. 트럭 뒤에 대충 포개져서 실려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사람을 그냥 거의 뭐 통나무 취급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 문장도 되게 중요한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별표를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치셔도 좋습니다. 자, tears flowing, her mom tried to cling to the side of the truck as her children were taken away in the name of protection. 상당히 되게 멋있게 잘 쓴 문장입니다. 진짜 이거 대통령 연설문 같은 거 되나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문장인데, 자, 먼저 이 부분을 잘 보세요. tears flowing이라고 돼 있죠. 일단은 이제 뭐 어떤 말덩어리가 하나 있는데 콤마가 땅 찍혀 있고 ing가 있습니다. 대충 보면 뭐 분사 구문처럼 보이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알다시피 분사 구문은 대부분의 분사 구문은 이제 분사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 주어가 생략이 되니까요. 근데 여기는 지금 명사가 지금 이제 앞에 붙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보통 우리가 이제 분사 구문을 쓸 때 이제 주절이 이렇게 있고 부사절을 축약하는 거니까요. 부사절이 이렇게 있으면은 각각 주절의 이제 주절의 주어하고 부사절의 주어가 같을 때 이 둘을 생략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겠죠. 근데 주절의 주어는 이렇게 생겼고 부사절의 주어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럴 경우를 분사 구문으로 표현하고자 할 때는 얘를 생략하지 않고 그 자리에 남겨두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분사 구문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걸 독립 분사 구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그 글자 그대로 독립된 분사 구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얘는 주체가 따로 독립되어 있는 애요 라고 하는 그런 스타일의 분사 구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눈물이 흐르면서 라는 얘기죠. 다시 한번 좀 쉽게 해석을 하자면 울면서 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Her mom tried to cling to. cling to 하면 어디에 붙들리다, 어디에 매달리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try to cling to 라는 얘기가 되겠죠. 매달리려고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to the cling to the side of the truck. 그 트럭 옆에 매달리려고 했다라는 거죠. 매달리려고 노력했다가 아니에요. 그냥 매달리려고 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 try ing가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try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투부정사 동명사를 목적으로 삼을 수 있지만 의미가 다르죠. try to 동사 원형이 우리가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애쓰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렇죠? try ing는 정식적인 의미는 시험 삼아 뭐뭐 해보다라는 얘기예요. 시험 삼아 뭐뭐 해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어머니께 시험 삼아서 이거 트럭이나 한번 매달리나 볼까? 이렇게 했다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해석을 할 때는 뭐뭐 하려고 애를 썼다라기보다는 이게 매달리려고 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막 잡혀가니까 이거 이제 매달려라도 봐야지라는 얘기가 되겠죠. 매달리려고 노력을 했다는 게 아니라 매달리려고도 다시 말하면 매달려라도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이들 데려가지 못하게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트럭에 이제 그 옆에 매달리려고 했다라는 얘기죠. 매달리려고 했어요. 뭐 할 때요? 뭐 할 때 요거는 이제 when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When her children were taken away. take away라는 얘기는 이제 take away가 가져가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이제 끌려가다라는 얘기가 되죠. 여기서는요. 끌려갈 때라는 얘기죠. 뭐의 이름으로요? In the name of protection. 보호라는 이름 하에 아이들이 끌려갈 때 트럭에 뭐라는 얘기죠?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트럭 옆에 매달리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In the name of라고 하는 표현 이거는 그냥 한 덩어리 수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뭐의 이름 하에라는 얘기가 되겠죠. 아시겠죠? 여기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명분이라는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보호라는 이름 하에 다시 말하면 얘네들을 보호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과 이유로 아이들을 데려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아시겠죠? 자, 나나 페조's just one story. 그렇죠? 나나 페조의 경우는 그냥 단순히 하나의 예시, 여기서는 이제 예시일 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게 되겠죠. 이런 사례가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제 거꾸로 얘기를 하자면요. 자, there are thousands and tens of thousands of them. 되겠죠? 그런 아이들이 tens of thousands, 그러니까 수많이 되겠죠. 그런 아이들이 수만 명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한 경우가 수만 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these are the stories of forced separation of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 children from their moms and dads over the better part of a country, over part of the century. 되겠죠. 여기는 이제 은근히 중요한 표현들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상당히 이건 되게 영어식 스타일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러한 이야기들은 이게 뭐에 대한 이야기들이다? Forced separation. 다시 말하면 강제로 분리한 그런 이야기다라는 얘기죠. 누구를 강제로 분리했다는 얘기죠. The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 children. 그렇죠. 그 토레스 해변가에 있는 그런 아이들과 그 원주민들과 토레스 해변가 아이들을 누구로부터 분리한 거다? Their moms and dad. 그들의 부모님들로부터 강제적으로 떼어놓은 그러한 이야기라는 얘기가 되겠죠. 얼마 동안에 걸쳐서요. 여기서는 뭐뭐에 걸쳐라고 하는 기간의 이제 시간 전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The better part of a century. 한 세기의 대부분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The better part of는 여러분 이건 하나의 표현이에요. 이건 사전에도 등재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뭐뭐의 대부분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아시겠죠? 뭐뭐의 대부분이라는 뜻이에요. 즉 한 세기 대부분 동안 이제 한 세기 대부분에 걸쳐서 그들의 부모님과 이제 이런 원주민들과 그 해안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해안가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강제로 분리한 그런 사건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 상당히 되게 제가 지금 다 동사적으로 표현을 하고 동사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지만 지금 다 표현을 다 명사적으로 명사를 기반으로서 다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눈여겨 보셔야 돼요. 이 명사로 표현을 하는 것이 다시 말하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냐, 더 의미가 더 분명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아시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좀 자연스럽게 우리말로 좀 이해가 편하게 해석할 때는 이러한 이 separation, 다시 한번 분리라는 얘기가 되죠. 다시 한번 분리라고 해석을 하시기보단 떼어 놓았구나 이런 식으로 동사적으로 해석을 해주셔야지만이 이해가 더 잘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계속 봅시다. Some of these stories are told in the report, bringing them home. 자, 이러한 이야기들 중에 일부는요, told, 즉 다시 말하면 적혀 있냐, 쓰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냥 말된다라고 보시면 말되어진다라고 보시기보다는 그냥 어디 그런 이야기가 있다. 보고서에 어떤 보고서, bringing them home, 아이들 그들을 집으로 데려오면서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진 이라는 얘기죠. 이 the report하고 bring them home의 여기서 사이의 콤마는 이건 동격의 콤마예요. 그들을 집에 데려오면서라고 하는 그 보고서에 잘 나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They are terrible stories가 되겠죠. 그건 아주 끔찍한 이야기들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The pain is torturous. It screams from the pages. 이건 상당히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렇죠? 이게 직역하면 여러분 아마 직역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장은 솔직히 아니에요. 학생 수준에서요. 무슨 얘기냐? The pain is torturous.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고문과 같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고통은 고문과 같은 것이어서 뭐다? 그렇죠. 그 고통들이 screams from the pages. 다시 말하면 이 페이지로부터 뭐 고함쳐서 나온다. 뭐 직역하면 대충 이렇게 될 텐데 이 그 보고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보고서 안에 들어있는 보고서 안에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받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고문과 같은 것이어서 그 사람들이 겪은 그 고통들은 모든 페이지에서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고통에 시달리는 그런 이제 뭐라 해야죠? 울부짖음으로 뭐 뛰어나온다. 뭐 울부짖음으로 들린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페이지마다 그 사람들의 고통이 마치 고문을 받는 사람들처럼 그렇죠. 울부짖으며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 문장을 이해를 해주셔야지만이 돼요. 아시겠죠? 상당히 잘 쓴 문장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봅시다. The brutal act of physically separating a mother from her children is a deep assault on our basic humanity라고 되어 있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 한 단어들 먼저 봅시다. 여기 mother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mom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mother는 이제 어머니라는 의미가 되겠죠. mom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쉽게 말하면 엄마, 그쯤의 어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mom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이런 식으로요. MOM의 스펠링을 갖는 건 미국식 표기이고 MUM의 표기는 이제 영국식 스타일의 표기예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호주 영어는 기본적으로 영국식 영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표기를 다 영국식 영어 스타일로 표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호주 애들을 우리가 이제 영어로 이제 걔네들을 이제 호주 사람들과 Aussie라고 보통 부르는데 걔네들의 진짜 순수, 그러니까 요즘은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제 많이 가서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나가지고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떻게 보면 발음이 되게 많이 순화되는데 순수 거기 이제 토착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토종 호주 사람들의 영어 발음은 정말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이게 되게 이 영국식 영어하고 미국식 영어에 아주 뭐 되게 복잡 미묘하게 이렇게 둘을 왔다 갔다 해가지고 되게 어떨 때 들으면 영국식 영어처럼 들리고 어느 부분은 또 미국식 영어처럼 들리고 어느 부분은 이도저도 아닌 것처럼 들려서 상당히 알아듣기 어려운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스타일의 호주식 영어의 스타일의 듣기 평가를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분명히 한 번 이상은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현존하는 여러분 밖에 있는 그 영어 듣기 평가 시험들이 이 호주식 발음, 캐나다식 발음, 미국식 발음, 영국식 발음 이 네 가지로 보통 출제가 됩니다. 이걸 섞어서 이걸 다 뒤섞어서 출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거는 미리 알고 계시면 좀 좋은 정보입니다. 뭐보다 기회가 되시면은 뭐 요즘에 유튜브 많으니까 대체 호주 애들 발음이 어떤데? 라고 해서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못 피해가요. 대한민국에 살고 계시는 한.
자 봅시다. The brutal act of. 자 여러분이 이 act of라고 하는 표현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죠. act of는 이제 무슨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냥 이 act of A 하면은 A라는 행위 이렇게 보시면 돼요. A라는 행위 아시겠죠? The brutal, 그러니까 brutal니까 잔인한 얘기가 되겠죠. Physically separating a mother from her children 되겠죠. Separate A from B가 여러분 기본적인 수거가 되겠죠. A를 B로부터 갈라놓다. 쉽게 말하면 A와 B를 갈라놓다라고 보면 되겠죠. 어머니와 그녀의 자식들을 뭐라는 얘기죠? 이렇게 육체적으로 갈라놓는 이러한 잔인한 행위, brutal act, the brutal act of니까 이런 잔인한 행위는 is 뭐다? A deep assault 아주 대신 뭐 쉽게 뭐라 그럴까? 되게 뭐 깊은 공격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deep assault니까 아주 되게 잔인한 공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디에 있어서의 되게 잔인한 공격이다? On our basic humanity. humanity는 인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이고 잘못 썼네. 우리 인간의 이제 기본적인 인권, 다시 말해 우리 기본권에 대한 뭐다 아주 잔인한 공격이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엄마하고 제 부모하고 자식을 그냥 강제적으로 그냥 뭐죠 서로 못 보게 떼어놓는 거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제 만행이라고 보실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것에 대한 이야기다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보시면 아시다시피 상당히 중요한 거 제가 좀 길게 설명드렸던 문법 사항들이 있게 되겠죠. 여러분 그거 반드시 여러분 정확하게 좀 알고 계셔야지만 돼요. 시험에는 뭐 아마 그렇게까지 어렵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냥 그 문제 그냥 통째로 외워버리면 뭐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내도 상관은 없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지만 되는 규칙들이니까 이거는 꼭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를 떠나서라도 여러분 고등학생이고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면은 그냥 알고 있어야 되는 규칙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 필기 꼼꼼히 해두시고 몇 번씩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보고 아 이거 이래서 이렇지 저건 저래서 저렇지 이런 식으로 자꾸 되뇌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시면요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전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죠.